회원 15,000명이 넘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2018년부터 유아용품과 가전제품을 싸게 팔면서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규모가 커지자 운영자 박모 씨는 2019년부터 백화점과 문화, 주유 상품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의 등급을 나눈 뒤 이른바 상품권 재테크를 제안했는데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덤으로 상품권을 더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등급별로 원금의 15에서 최고 35%까지 추가 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100만 원 넣으면 얼마 정도 돌아오나요? 130만 원. 처음엔 한 5번 정도는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박 씨는 액수별로 명품 스카프와 카드 지갑, 골드바까지 내걸고 더 큰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수익을 받던 회원들은 점점 더 큰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거나 집 보증금을 빼는 등 2억 원 넘게 상품권 대금을 입금한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만큼 돈을 또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다리라고 했고.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상품권 지급이 눈에 띄게 늦어졌습니다. 독촉을 받은 박 씨는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며 말을 돌렸고 결국 그해 11월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백혈병에 진단이 됐어요. 그 상황을 다 얘기를 했는데도 뭐 10원 한 푼도 떼먹을 생각이 없고 무조건 줄 거고. 그 결국은 하나도 안 줬죠. 피해자들은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확인된 곳만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에 인천 연수, 경기군포, 경남 진주 등 3개 경찰서에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과 쇼핑백들이 수납장에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아직 포장을 채 뜯지 않은 또 다른 명품 상자들도 집안 곳곳에 가득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카페 운영자 박 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박 씨는 집안에 명품 전용 공간을 두고 지인과 회사 직원들에게 명품을 선물한다며 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가장 큰 거 인스타를 통해서 믿었었어요. 이런 것들 보고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이상으로 정말 재력가이고. 회원들은 환금 요구가 쇄도하는 상황에서도 돌려줄 돈이 없다는 박 씨가 수억 원대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이 없다 그래놓고 지금 당장 본인도 막막하다고 삶이 막막하다고 해놓고 원금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명품을 엄청 써가지고 내가 지인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 박 씨를 고소한 걸로 확인된 회원만 20명이 넘고 23명이 추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피해를 호소한 금액만 2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박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일부 채무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건 맞지만 사기죄가 되는지는 의문스럽다며 지금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사공성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자가 더 확인될 걸로 보이는데 전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해당 카페는 회원만 15,000명이고 피해자는 200여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수사가 진행 중인 곳만 해도 인천과 경기, 경남에 검찰청과 경찰서 최소 5곳이 넘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 1명당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으니까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전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을 내면 상품권을 13만 원어치 이걸 계속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왜 그럼 선뜻 큰 돈을 맡긴 겁니까?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요. 멀쩡한 상품권을 35% 더 얹어준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상품권을 줬던 건 아닙니다. 이 박 씨가 처음에는 유아용품이나 가전제품을 싸게 팔면서 이 어머니들과 신뢰를 쌓았고요. 라포라고 하죠. 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나니까 상품권을 꺼내든 겁니다. 꼬박꼬박 보너스 상품권도 챙겨주고 온라인에는 재력을 과시하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은 이 사람은 정말 사업 수완이 좋아서 어디서 이렇게 상품권을 싸게 구해올 수 있구나 이렇게 믿게 된 건데요. 그렇겠네요. 제가 직접 만난 피해 회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라인상에 맘카페, 공동구매, 직구 등 여러 가지 판매 형식이 있지만 정가보다 조금이라도 싼 것은 의심하고 절대로 믿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사공성근 기자였습니다. 개그맨 A씨가 생방송 판매 방송을 진행합니다. 식료품과 유아용품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회원들을 끌어모은 박모 씨 운영 맘카페와 연결된 방송입니다. 박 씨는 이 개그맨을 위해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결혼식장으로 빌려줬습니다. 박 씨의 집에서 이 개그맨과 함께 사진을 찍은 방송인 B 씨. B 씨는 이 집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박 씨의 생일 파티도 주관했습니다. 박 씨는 이런 모습들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친분을 자랑했습니다.
뭐 연예인들하고 같이 하고 이러니까 진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연예인들과 반찬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챙겨주고 그 연예인하고 최소 무능한 시즌을 올렸더라고요. 개그맨 A씨는 박 씨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줄은 몰랐다며 자신도 방송 출연료를 받지 못해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인 B씨는 취재진의 전화와 문자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연예인은 박 씨에게 상품권을 사겠다고 투자했다가 수억 원의 돈을 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가 내세운 인맥에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정치인 C씨는 박 씨와 서로의 집을 오가며 홈파티를 열었습니다. C씨는 박 씨의 상품권 재테크 카페에 박 씨의 초대로 이곳에 도달하게 됐다. 너무나 반갑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C씨는 SBS 취재진에 지역 행사에서 처음 만나 기부 등 좋은 활동을 하는 사업가로 알고 밥을 몇 번 먹었을 뿐이라며 자신 역시 사기에 동원된 피해자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는 기초의회 정치인인 D씨도 집에 불러 접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인들이 인맥 자랑에 동원되면서 회원들을 등급별로 나눠 최고 35%까지 상품권을 더 주겠다는 박 씨의 말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일체적으로도 이 사람이 인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의심을 1도 안 했죠. 제대로 가스라이팅 당했던 것 같아요. SBS 사공삼건입니다. 맘카페 운영자 박 씨가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보낸 사진입니다. 개발 대상 지역과 오피스텔 내부 도면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만큼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건설을 이제 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당장은 쓸 돈이 없으니 조금 기다리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현장을 찾아가 보니 다들 금시초문이란 반응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니야. 내 땅만은 아직 접근한 사람이 없어. 지작업이 됐다거나 뭐 이렇게 현재 진행된 사항은 없는 거로. 박 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또 다른 문서입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 예정이라고 주장하는 한 스타트업 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인데 이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뭐 투자한 걸로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투자 뭐 돈도 안 들어오고 입금이 안 됐으니까 투자. 박 씨는 곧 투자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사업도 보여주고 실권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믿을 사람이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기다렸는데 박 씨가 투자했다고 주장한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 아이고 여기 다 개인 사업장들인데 무슨 뭐 투자를 무슨. 해당 사업들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사업 자료 및 현황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사업 내용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호소액만 최소 25억에 달한다는 어제 SBS 보도 이후 해당 맘카페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온라인 마켓은 문을 닫았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